저는 오늘 제 인생 67년 중 가장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화점 회장이 떡볶이를 팔기로 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미쳤다. 노망났나. 재산 다 줘도 모자라서 떡볶이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버튼이 외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눌러서 힘 좀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덤이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태석입니다. 태석백화점 창립자이자 이제 곧 은퇴를 앞둔 회장이죠. 사람들은 제게 성공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40년간 쌓아 올린 재산, 전국 15개 지점, 직원 3,000명. 숫자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엔 따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혁이는 35이 되도록 결혼을 미루고 있었죠.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준혁이가 말하는 아버지처럼이란 돈은 많지만 외롭고 성공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며느리 후보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하지만 제 정체를 숨기고요. 양복이 아닌 낡은 점퍼를 입고 회장실이 아닌 골목 노점에서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지만 진짜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니까요. (3월 15일)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처음으로 낡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도 맞춤 정장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두려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노점 사장님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하루만 이 자리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국자를 잡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잡는 조리 도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떡볶이 장사로 시작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죠. 그때의 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진짜가 보이지. 첫 손님이 왔습니다. 20대 여자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혁이의 며느리 후보 1번. 김지연 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 한 그릇 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일부러 낮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더군요. 떡볶이 한 그릇이요. 그런데 여기 위생은 괜찮죠? 김지연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래요? 근데 냄새가 좀. 음식 냄새가 옷에 뵐 것 같네요. 그녀는 떡볶이를 받아들고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이거 SNS 감성이긴 한데 먹긴 좀.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자극적이네요. 요즘 이런 거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는 반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환불되나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죠. 환불은 안 됩니다만 그냥 드리죠. 다 드시지 않으셨으니. 에이, 됐어요.
그냥 이거 버려주세요. 그녀는 떡볶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떡볶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부가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만들었나? 두 번째 후보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 30대 초반의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동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그래도 자식들은 뭐 하나요? 이런 나이에 이런 일을 시켜요? 그녀는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복지 제도가 있긴 한데 신청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제가 변호사라서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했고 당신은 실패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그녀도 떡볶이를 다 먹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그리고 이거 10,000원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떡볶이 값은 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10,000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어깨. 이게 진짜 나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벗겨낸 민낯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3월의 차가운 봄비였죠. 천막은 바람에 날리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 위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붙잡으세요.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아니, 괜찮습니다. 손님은 우산 쓰셔야죠. 저는 괜찮아요. 사장님이 더 중요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천막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천막을 고정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마음이 최고죠.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서진이요. 저 근처 작은 회사 다녀요. 김서진. 제 며느리 후보 명단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비 오는 날엔 이게 최고거든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을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어릴 적 보육원에서 먹던 것 같아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보육원? 네, 저 어릴 때 그런 데서 컸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땐 이런 음식이 제겐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선생님들이 생일날 사주시곤 했거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대표로 일해요. 직원도 10명 있고요. 다들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대표님이셨군요. 대표라고 해봤자 월급은 직원들이랑 똑같이 받아요. 그냥 함께 사는 거죠. 그녀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비 오는 날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어가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서진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주게. 네. 누구시죠? 사회적 기업 대표라고 하던데. 이틀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아이가 있었다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자리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진 씨는 매일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사장님,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저 그렇지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녀는 항상 웃었습니다. 힘든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서진 씨 왜 매일 오시나요?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맛도 있지만 사장님이 좋아서요. 제가요? 사장님 보면 옛날 보육원 원장 선생님 생각나요. 늘 우리를 위해 음식 만들어 주시던 분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밥 차려주셨어요. 손이 다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우리한텐 늘 웃으셨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며느리 후보를 찾았다. 네? 정말요? 김서진이라는 여자다 만나보거라. 김서진?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만나보면 알 거다. 일주일 후 준혁이가 김서진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진짜 사람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진짜 사람이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혁이의 이모, 제 처제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오빠 정신 차려. 보육원 출신이라고? 그것도 사회적 기업 대표?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 격이 뭔데? 돈이지 돈, 배경이지 배경.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 오빠도 미쳤어? 며느리감을 노점상에서 찾아. 뭐라고? 내가 다 알아. 오빠가 변장하고 떡볶이 팔았다며? 동네 소문 다 났어.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며느리 찾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줘. 오빠? 나가라고 했어. 내 집에서 처제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격이라.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김서진 씨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을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 후보들을 모두 노점으로 불렀습니다. 김지연, 이수진, 그리고 김서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 여자가 모였습니다. 김지연과 이수진은 불편한 표정이었고 김서진은 궁금한 표정이었죠. 사실 저는 떡볶이 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태석백화점 회장 윤태석입니다. 순간 김지연과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여러분을 시험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김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제가 실수를. 사실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수진도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무례했죠? 사실 저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김서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속여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내 진심을 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사람을 봐요. 김서진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든 떡볶이 장수든 그녀에겐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이런 시험을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 좋은 며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으로요. 김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회장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회장님이 평범한 떡볶이 장수가 아니라는 거. 손이 너무 깨끗했고 말투도 달랐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분이 진짜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건지. 그래서 결론은요? 김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분이에요, 진짜로.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을 봐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보육원 출신을 며느리로. 재산이 얼마인데 격에 맞는 집안을 찾아야죠. 준혁이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안 됩니다. 일가 친척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떡볶이 장사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40년 전 저도 노점상이었습니다. 손수레 끌고 떡볶이 팔았죠. 친척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제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매일 왔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게 형수님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제가 돈 때문에 포기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순간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반대했죠. 가난하다고, 격에 안 맞는다고. 결국 저는 돈을 택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고 백화점을 키웠죠. 성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 아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그 여자 배경이 너무. 배경이 뭡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럼 저는 뭡니까? 40년 전 저도 노점상이었는데 그럼 저도 격이 없었단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격이란 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김서진 씨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 10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게 격 아닙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시는 분은 제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못한 사랑 너는 해라 후회 없이.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우는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와 김서진 씨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백화점 최상층 웨딩홀. 하지만 저는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준혁아, 결혼식 전에 노점 한번 가자. 네. 왜요? 가보면 안다. 그날 아침 저는 준혁이, 서진 씨와 함께 그 골목에 갔습니다. 떡볶이 노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대로 계셨죠. 아이고, 회장님 웬일이세요? 할머니, 오늘 이 아이들 결혼식이에요. 어머, 축하합니다. 서진 씨가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3그릇 주세요. 결혼식 전에 꼭 먹고 싶어서요. 그래요?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 좁은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와 턱시도 입은 신랑이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준혁아, 이게 시작이야.
너희 사랑도 여기서 시작된 거야.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이런 허름한 노점에서. 서진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떡볶이를 다 먹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하객 입구에 떡볶이 노점을 만든 겁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신부가 처음 제게 떡볶이를 사준 곳을 재현한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떡볶이를 대접하려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웨딩홀에 떡볶이 노점이라니. 이거 뉴스감인데?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40년 전 떡볶이 장수였습니다. 술렁거렸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첫사랑도, 친구도, 그리고 제 자신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들은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사랑을요. 그리고 제 며느리는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서진 씨를 봤습니다. 진짜 격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볶이를 드시면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요. 하객들이 하나 둘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벌 회장들도 정치인들도 유명인들도 모두 줄을 서서 떡볶이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거 옛날 생각나네요. 맞아요. 학창 시절 생각나요. 이게 진짜 맛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원래는 이랬어. 단순하고 따뜻했지.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혼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팔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딸이 없던 제게 이제 딸이 생긴 겁니다. 서진아,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버질로드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였구나.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이. 준혁이에게 신부를 넘겨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신랑 신부가 맞절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계셨죠. 회장님 잠깐만요. 이거 회장님이 그때 주고 가신 돈이에요. 봉투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못 받습니다. 저는 떡볶이 값만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라. 그건 자리 빌린 값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셨기에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값입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떡볶이 나눠주세요. 할머니가 절을 하셨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길게.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태석백화점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사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70%를 기부하겠습니다.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겁니다. 40년 동안 저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다는 걸. 제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도 찬성했고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은 30%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재산의 70%를 포기하신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제일 홀가분하구나. 준혁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이거다.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진심을 알아보는 마음,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용기.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유산이에요. 고맙다, 아들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님으로가 아니라 떡볶이를 파는 사람으로. 할머니,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 이제 그냥 태석이라고 부르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떡볶이 장수니까요. 할머니가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럼 태서가 국물 좀 더 끓여줘. 네, 할머니. 손님들이 왔습니다. 젊은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모두에게 떡볶이를 팔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한 그릇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아? 아버지, 며느리 서진이가 웃으며 앉았습니다. 회사 일 끝나고 왔어요.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으려고요. 그래? 근데 준혁이는? 곧 올 거예요. 아, 그리고요. 서진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개월 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준혁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방금 들었다. 우리는 셋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노점 앞에서 떡볶이 냄새 속에서. 하지만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써본 적 없던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사랑이었고 나눔이었다. 40년 동안 나는 틀렸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아래를 향해 손 내미는 것이었다. 내 며느리가 가르쳐줬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이제 나는 안다. 내 손주가 태어나면 나는 그 아이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말해줄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거라.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아래를 더 많이 보거라.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불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행복하다. 진짜로.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별빛 중 하나는 제가 40년 전에 포기했던 첫사랑, 그 여자의 영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민아, 이제 나도 알겠어. 내가 그때 말했던 것,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했던 그 말.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그리고 사랑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태서가 오늘도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팔러 왔어요. 서호, 그래 오늘도 힘내자. 네. 국자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진실한 그런 인생.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저는 행복하게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품격이구나. 아래를 향한 시선, 약자를 향한 손길. 그게 진짜 부자의 품격이었구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도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마음 따뜻한 떡볶이 장수로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